안녕하세요. 정보보론 손경희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기출로 알아보는 정보보론이라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 시간 마련했고요. 일단 이제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 대한 거, 물론 이제 더 어렵고, 이제, 자세한 내용도 들어가지만, 일단 시험 문제에서 이제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 대한 거, 그러니까 비대칭 기조 한마디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 그러니까 암호화 관련과 인증 관련으로 나뉘는 모습을 실제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좋고 그걸 갖다 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이 좋으냐 이걸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이 시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서 좀 더 이쪽으로 해서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첫 번째 이제 암호 모드가 있고 암호 모드 첫 번째 암호 모드가 있고 어차피 이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이라는 것은 비대칭키 암호 시스템이니까 공개키와 개인키가 존재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호 모드에서는 대칭키 암호 시스템에서는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 서로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키를 관리하는 거라든지 키를 분배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쓰는 것이고, 암호 모드는 이렇게 되죠. 실제 이제 뭐 송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있다면은, 송신자가 이제 암호화를 하고, 수신자가 이제 복호화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키를 만드는 게 누가 되는 거예요? 키를 만드는 게 이제 실제 수신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중요해요. 이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거니까. 수신자가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들어서 개념 자체로 이제 공개키를 갖다 수신자가 이제 손짓에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도 이제 보통 이렇게 내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공개키를 갖다가 이제 저장소에다 보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공개키를 보관하고 이렇게 넘겨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안전한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쓸 수 있어요. 그게 결국 이제 PKI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부분도 또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암호 모드에서는 실제 이제 암호화와 복호화가 되는 것이, 이런 과정으로 되죠. 공개키를, 그러니까 송신자가 자기가 어떤 암호문을 수신자에게 보낼 게 있다면은 수신자에게 이제 공개키를 요청을 하죠. 그럼 공개키를 수신자가 넘겨주고 송신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그죠? 그걸 가지고 암호화한 거를 수신자는 복호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문으로. 자신의 개인 키로 복호화를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암호 모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두 번째로 이제 인증 모드를 본다면은, 인증 모드, 뭐 전자 서명 같은 데도 쓰이는 거죠. 인증 모드 같은 경우는 송신자가 이제 뭐 암호화를 하고, 수신자가 이제 복호화를 하죠. 이때는 누가 만들어요? 키를. 이때는 송신자가 이제, 물론 이제 각각의 사용자는 얘가 송신자가 됐다가 얘가 또 수신자가 됐다가 얘가 송신자가 됐다가 얘가 수신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키를 다 두 개씩 갖고 있어야 되겠죠. 공개키, 개인키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공개키는 이제 다른 데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키는 하나예요. 개인키 하나씩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증 모드의 경우에는 이제 요 송신자, 수신자만 생각한다면은, 이때는 이제 이쪽랑 반대죠. 송신자가 이제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들죠. 공개키와 개인키를 가지고, 실제 이제 암호화를 뭘로 하는 거예요? 암호화를,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는 거죠. 암호화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본다면은 그 문서에다가 자기 거 개인키, 인감 도장을 꽝 찍어 놓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문서 맞다. 이걸 인증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개인키로 이제 암호화한 거를 수신자가 이제 복호화해서 진짜 송신자가 만든 문서인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수신자가 송신자에게 이제 송신자의 공개키를 요구할 것이고 송신자는 공개키를 보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복호화해서 수신자가 이제 이 송신자가 이 문서를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어쨌거나 이제 개인키는 절대 다른 데를 주지 않는다. 개인키는 자기가 갖고 있다 이거죠. 반드시.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만든 개인 키는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절대 다른 데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반드시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암호 모드는 수신자의 공개키 개인키를 이용한다. 암복화에. 인증 모드는 송신자의 공개키 개인키를 이용한다. 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암호 모드는 평문을 상대방의 공개키, 평문을 상대방의 공개키죠. 그러니까 송신자가 지금 이제 그 수신자에게 그 문서를 보낼 거잖아요. 그럼 수신자의 공개키를 말하는 거죠. 암호에서 암호문을 생성을 하고 암호에 사용된 공개키와 쌍을 이루는 이 사설키가 이제 뭐 개인 키죠. 프라이빗 키니까 이제 사설키, 개인 키라고 하는 것이고 사설키 소유자, 이 사설키 소유자가 실제로는 이제 수신자죠. 수신자가 결국 이제 복화를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송신자는 뭐예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를 할 것이고, 그죠? 수신자는 자신이죠, 자신의 개인 키로, 사설키로 복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개키는 리파지토리라는 저장소에 보통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보관을 하도록 맡기죠, 보통. 그죠? 그래야지만 이제 중간장군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암호 모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증 모드는 뭐예요? 평문을 본인의 사설키로, 송신자의 개인키로 암호화해서 암호문을 생성을 하고요. 이 암호문은 누구라도 해독할 수 있고, 그죠? 누구라도 해독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까 이 내용에서 본 것처럼. 얘가 이제 암호화를 해서 보내요. 그럼 어차피 공개키는 공개가 되잖아요. 그럼 이 수신자 말고 다른 어떤 사용자도 이 공개키를 가지고 이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암호문을 해독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이건 긴밀성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증이란 걸 하려고 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이 송신자가 만든 문서가 맞는지만 알아보는 거니까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이 암호문 누구라도 해독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기밀성이 유지될 수는 없어요, 절대. 기밀성. 그래서 어떤 수취인도 그 메시지가 A에 의해서, 그죠? 그 A가 여기서는 송신자겠죠. 송신자에 의해서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송신자는 자신의 이제 개인 키죠. 자신의 개인 키로 이제 암호화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암호화라는 것은 이제 이 문서를, 이 메시지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도장 찍어 놓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일단 그렇게 들어가고, 수신자는 이제 송신자의 공개 키로 복화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개인 키는 항상 자기 건 자기만 보관하는 거예요. 딴 데 절대 주지 않고. 하지만 공개 키는 이제 마찬가지로 저장소에도 보관한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 물론 이제 대칭 키랑 공개 키를 비교하는 것도 있고, 대칭 키랑 공개 키를 합쳐서 하이브리드 암호로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요 부분만 가지고 나온 문제가 어떤 거냐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요. 다음은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앨리스가 밥에게, 앨리스가 이제 송신자가 되는 거고, 송신자랑 수신자를 여러분들 잘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밥은 수신자가 되는 것이고, 에게 이제 암호문을 전달하고 이를 복화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된다. 기억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 한마디로 한다면 이제 앨리스를 A로 표기한다면 앨리스가 밥에게, 그죠?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이제 암호 시스템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문서 자체를 암호화하는 거죠. 밥이 이제 만들겠죠. 밥이 이제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들어서 아까 앞에서 그려본 것처럼 밥의 공개키를 넘겨주겠죠. 그럼 밥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면은 실제 나중에 이제 그 암호를 넘어왔을 때 밥은 자신의 개인키로 이제 복화를 하겠죠. 그죠?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밥은 개인키와 공개키로 이어진 한 쌍의 키를 생성을 하고, 그죠? 만들었죠. 밥은 기억을 뭘 전송해요? 밥의 공개키죠. 그죠? 그래서 그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밥의 공개키가 될 것이고, 밥의 공개키를 앨리스에게 전송을 하죠. 그럼 앨리스는 뭘 사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해요? 당연히 이걸 받았으니까 밥의 공개키가 또 들어가네요. 여기 밥의 공개키가 니은에도 들어가네요. 그죠? 이런 문제 풀 때도 이제
기억, 니은이 같은 거기 내가 좀 잘못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시험 볼 때는 이 그림 자체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보보론 과목이 또 이제 우리 9급에서 이제 또 국가직이나 지방직 이런 시험을 보면 맨 마지막 과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뇌가 많이 피로해진 상태에서 풀어요. 시간도 촉박하고. 그러니까 막 생각이 안 나면은 그냥 간단히 A, B 그려놓고 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헷갈리지가 않아요. 실수를 안 해야 돼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공개키 암호 시스템도 훨씬 더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런 문제를 틀리면은 나는 마이너스 5점이 되지만 다른 사람 플러스 5점이 되는 거거든요. 거의 10점의 격차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문제를 일단 실수하지 않고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그냥 한번 풀어볼 때, 연습으로 풀어볼 때 이제 실수해서 틀리면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중대한 문제예요. 이거 시험장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내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실수했던 문제는 뭐 몇 주 뒤에 문제를 풀면 그 문제 또 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주 뒤에 풀건 몇 달 뒤에 풀건 실수하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내가 이제 뭐 실수를 했던 아는데 이제 뭐 잠깐 실수를 했던 간에 무조건 오답 노트에 적어 놓고서 다음에는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앨리스는 생성된 암호문을 밥에게 이제 전송을 할 것이고, 그러면 밥은 디귿을 사용해서 암호를 복화하죠. 자신의 이제 개인 키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밥의 개인 키를 이용해서 복화를 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이제 밥의 공개 키가 되고, 여긴 맞는데 여긴 잘못됐죠. 잘못됐고 4번이네요. 그죠? 공개키, 그 다음에 디귿이 밥의 개인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보다 조금 더 난도가 있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물론 이제 이게 뭐 7급이고 이제 언제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14년 국가의 7급에도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도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방직 9급 2017년도 문제도 이것보다 이제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이 부분, 이 파트에서 이제 문제를 비교한다면 좀 전에 봤던 이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조금 더 난도가 있다. 왜냐면 이건 둘 다 들어있어요. 인증 모드와 암호 모드가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A가 B에게 공개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서명과 기밀성을 적용한 메시지를 전송하려고 한다. 이거 어차피 이제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이제 송신자가 되고, 얘가 이제 수신자가 되죠. 그래서 기억 리을에 들어갈 용어로 이제 옳은 것은.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가 돼요? 이쪽이 이제 인증 모드. 인증 모드의 그 암호와 인증 모드의 복구화. 근데 여기가 이제 실제 암호 모드의 암호와 그 다음에 암호 모드의 복구화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건 인증 모드니까 송신자죠. 기억은 A의 개인 키가 되겠죠. 써놓고 푸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장에서 이거 가지고 막 빨리 풀라고, 이거 보면서 이거 가지고 막 풀라고 그러면은 더 헷갈려요. 간단히 써놓고서 그걸 찾는 게 훨씬 빨라요. 실수도 안 하고. 이건 이제 뭐 정보보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뭐 내가 혹시나 이제 모르는 게 있다면 못 쓸 수도 있겠지만 아는 건 다 써놓고서 정답을 찾는 게 훨씬 더 실수를 안 해요. 그죠?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여기 뭐가 돼요? A의 공개키가 되겠죠. 송신자의 공개키. 어차피 이건 인증 모드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은 요 부분이 이제 뭐예요? 요 부분이 인증 모드가 되는 거고. 근데 아랫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암호 모드가 되는 거죠. 암호 모드. 그래서 이제 여기 암호화에 들어가는 것은 수신자 거죠. 여기 이제 B의 공개키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가는 게 자기 거 이제 개인 키로 이제 복구해야 되니까 B의 개인 키가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서 푸시면은 어렵진 않으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둘 다 나오진 않고 문제에서는 이제 뭐 지문 형태로 나오더라도 인증 모드 따로 암호 모드 따로 나온 경우가 많은데 이건 둘 다 나온 거죠. 그대로 찾으면 돼요. 기억이 A의 개인 키. 그럼 이제 이거 아니고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아닌 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그어버리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답이 되는 부분만 딱 눈에 띄니까 고르기가 더 편하죠. 그래서 A의 개인키, 니은이 이제 B의 공개키, 니은이 V의 공개키, 이거 정답 요거잖아요, 그냥. 나머지 맞춰보면 되죠. 디귿이 B의 개인키, 디귿이 B의 개인키, 리을이 A의 공개키, 리을이 A의 공개키, 그렇죠? 맞죠? 요게.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된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사실은 뭐 시간 길게 잡지 않고 암호 모드랑 이제 인증 모드만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또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서 실제 이제 수업을 하고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까지 다 하고 나면 사실 이제 쉬운 문제지만 수업 듣고서 바로 문제 볼 때는 또 질문을 많이 하시고 어렵게 생각하고 좀 헷갈리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으니까 이 그림은 여러분 반드시 정확히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죠? 요 그림과 그다음에 또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 이런 것까지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알아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기출로 알아보는 정보보호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나중에도 또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조금씩 더 이제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또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 또 만나뵐 테니까요. 봤던 거 한번 간단히 복습해 보시고 그림은 반드시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거 한번 말씀드렸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 만나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